차례 갈등이 보시면 왜곡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찾으면 상식의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을 다시 하고 시작했어요. 그럼 8년 전에 이선균을 닮았다. 김정일. 진짜 이선균 사진이에요. 저는 9년 졸업을 해서 지금까지 저 직장생활 3년밖에 안 했어요. 13년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회사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직원들에게 좀 넘겨줬어요. 지금 제다이라는 글로벌 MCN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고 페이스북이고 저희 회사 주소예요. 페이스북 친구가 4,997명 정도 됩니다.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신청하죠. 자, 아디다스 얘기를 좀 할까요? 통찰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스포츠웨어를 살 때 다 아디다스를 사게 돼 있어요. 나이키가 허접해 보여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진짜 이 이야기를 사례를 공부하고 아디다스 만나는 거예요. 나이키는 선물해도 안 돼요. 아디다스의 경쟁 상대는 어디죠? 나이키죠? 그러면 두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더 오래됐을까요? 나이키는 어느 나라 회사예요? 미국 회사잖아요. 아디다스는 독일 회사죠. 아디다스는 100년이 넘었어요. 1800년대 말에 생겼습니다. 나이키는 1967년 필립 나이키라는 사람이 설립했죠. 약 70년 가까이 오는 역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가 미국에 생기던 시점에 미국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붕하면서 나이키가 신흥 강자, 스포츠 브랜드의 신흥 강자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나이키조차도 공략할 수 없는 시장이 있었어요. 어디냐? 유럽. 왜? 전통의 강자인 아디다스가 딱 버티고 있는 시장. 독일에서 출발했지만 유럽 스포츠 브랜드의 자존심이 바로 아디다스였기 때문에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나이키 설립 30주년이 되는 1997년에 나이키가 드디어 유럽 진출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어떤 식으로까지 물량 공세를 쏟아붓냐면 1997년에 아디다스의 본사가 있는 독일 린헨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려요. 그 마라톤 대회 공식 스폰서 타이틀을 따냅니다. 적진의 한가운데서 싸우겠다. 그리고 돈을 얼마를 쏟아붓냐면 출전 선수 2만 명 중에 상위 100위권까지 들어간 선수 전원을 스폰서십니다. 마라톤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왜 사활을 걸고 스폰서십을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징성도 있고 뭐 올림픽에 꽂히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중계하는 스포츠. 심지어 5시간 중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찍어야 되니까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로고가. 그래서 스폰서십을 해요. 그럼 이제 아디다스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아, 끝났구나. 우리 오래 했어. 100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좌절하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본토, 우리 안방까지 나이키 내주고 우리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나이밖에 안 된 20대 후반밖에 안 된 마케팅 매니저 2명, 젊은 마케팅 매니저 2명이 이만큼 보고서를 들고 사장님 방을 찾아가요. 사장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낮술을 먹고 있었어요. 나이키 잘렸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키는 마라톤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술 먹다 말고 뭔 얘기냐. 사장님,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마라톤은 2000년 전에 페르시아군에 맞섰던 그리스 연합군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을 달려서 승전보를 알리고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때 그 병사가 혼자 달렸습니까?
함께 달렸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아마 마라톤이라는 그 스포츠를 영화 300을 통해서 300에 보면 필립 프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마라톤의 전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혼자 달렸어요? 같이 달렸어요? 혼자 달렸어요. 그리고 죽죠. 빅토리즈 아워즈를 외치고 죽어요. 사장님, 마라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장님 뭐라고 했어요?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왓은 있는데 하우가 없잖아. 그때 들고 들어갔던 보고서를 딱 내놓은 거예요. 사장님, 저희가 출전 선수 2만 명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한 노인. 당시 나이 54세. 평균 기록 4시간 56분. 이 노인이 이 마라톤 대회 우승을 나왔어요. 알다시피 마라톤은 2시간대에서 승부가 나죠. 4시간 56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수가 있어요? 이 노인을 우리의 모델로 써야 합니다. 사장님을 설득해서 당시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서 이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아디다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이 노인이 그 제안을 받고 역사상 길이 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 그거는 너무 참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지적 인술이 높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계약은 무릎이 없다. 농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디다스가 아무리 아디다스가 지금 나이키한테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해도 아디다스는 유럽 최고의 브랜드인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모델 제의하냐? 돈을 내큼 먹은 거예요.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 이 노인의 사진에 아디다스의 로고만 넣어서 전 유럽에 있는 신문에 광고를 전명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냉담했죠.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야, 나이키는 지금 우승 후보들 데리고 막 인터뷰 다니고 막 이러는데 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니네 죽으려면 작정했구나. 이런 반응이었어요. 다음날 예정대로 마라톤이 열려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화를 보면 뭐 이 노인이 갑자기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나이키가 후원하는 선수들이 싹쓸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평균 기록보다도 늦은 5시간 8분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마라톤 뛰어본 사람. 마라톤 뛰면 5시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폴은 아니고 하프 마라톤. 5시간이 넘으면 기록으로 치지 않아요. 메달을 안 줘. 그리고 다 철수해요. 물부터 없앱니다. 식수부터 다 없애고 결승선을 없애버려요. 5시간 넘으면 기록을 안 쳐요. 결승선도 없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이 노인의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린 다음날 다시 유럽 전역에 전면 광고를 내요. 그때는 이런 카피를 함께 해요. 마라톤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 옛날 홀로 마라톤 평원을 달려 승전부를 달렸던 필립 피네스의 주부죠. 우리는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 노인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 와! 여러분 소름 돋았죠? 이 케이스가 바로 세계 최초의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불리는 스포츠 이즈 얼라이브 캠페인. 여러분 지금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익숙하고 캠페인이라는 용어도 익숙하죠? 이 사례 전에는 캠페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포츠 이즈 얼라이브, 마케팅 역사를 다시 쓴 스포츠 이즈 얼라이브 캠페인. 이건 경쟁 전략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경쟁 전략 들어봤어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경쟁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경쟁한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나이키는 타인과의 싸움, 아디다스는 자신과의 싸움. 이 영상을 보시면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뭐가 다른지를 아시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믿었다. 못하는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앞에 찾아왔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난 여전히 네 개의 바퀴를 쓴다. 잘 보라고.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mpossibility Nothing도 스포츠 이즈 얼라이브도 지금 쓰고 있는 알듯 모를 듯한 아디다스의 캠페인 메시지도 모든 컨셉트는 스포츠를 자신과의 승부로 바라보는 관점. 나이키는 타인과의 승부. 아디다스를 사시겠습니까? 나이키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이키가 좋죠. 나이키도 위대하고 나이키를 만든 필립 나이키는 원래 육상 선수예요. 단거리 육상 선수. 부상 때문에 육상을 포기해요. 그리고 트랙에서 트랙 경기 객석에 앉아서 트랙을 돌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저들을 더 잘 달리게 도와준다. 그러면서 상표를 나이키라고 하면 나이키 니케라는 데서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죠. 그게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담은 거예요. 야, 나이키가 만들어지기 전에 스포츠라는 것의 대명사는 원래 올림픽이었고, 올림픽을 만든 사람은 쿠베르탱이라는 사람.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올림픽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평화의 제전이라고 정의했어요. 그걸 본 그 스큐드예요. 외국이죠. 그걸 본 필립 나이트는 웃기지 마. 왜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야? 총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스포츠로 싸우는 거잖아. 스포츠는 아트 오브 워, 전쟁의 미학이야 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전쟁의 여신 니케를 가져다가 상징으로 쓰고 그 이후로 나이키는 단 한 번도 컨셉트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키의 광고를 보시면 축구 선수들이 외계인하고 축구를 하죠. 남자랑 여자랑 달리기 시작을 해요. 타인과의 경쟁.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지금까지 50년 넘는 경쟁을 하면서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을 거예요.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잘 나가는 벤처 CEO일 수도 있겠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그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봐요. 거기서 승부수가 나. 저 사람이 걸어간 길을 쫓아가봤자 나는 이 길밖에 못 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다의 뜻 아세요? 제다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기사단인 거죠. 포스를 쓰는 광선검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겁니다. 라이트 세이버를 우주를 구하는 제다이. 근데 원래 JEDI를 써요. 제다이는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가 스타워즈예요. 제다이의 귀환이라는 에피소드 3를, 에피소드 3죠. 아니 6를 처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6살 때로 기억나는데 그 이후 제 인생의 꿈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스타워즈를 이기는, 스타워즈를 이기는 회사에서도 제다. 근데 저는 XEDY를 써요. 발음은 같지만 스펠링은 표치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제다이는 MCN 회사예요. 지금은 저희의 뿌리는 뉴미디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100년 이상 기억되는 100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스타워즈 같은 이야기 100편 만들고 주는 게 꿈이에요. 내가 100편 만들면 조지 루카스 이기지 않겠어요? 조지 루카스 지금까지 7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뉴미디어 기반의 회사고 그 중에 첫 번째 사업 모델로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사업 모델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다 모바일로 봐요. 지금 TV 시청률보다 모바일 사용률이 훨씬 높아요.
특히 여러분 세대는 더해요. 밀레니엄 세대들은 모바일이 훨씬 익숙하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게 TV이겠지만 여러분은 아마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먼저 접했을 겁니다. 리미디어 시청자들은 혁신적이에요. 단순히 엉매잖아. 뭘 한 시간씩 봐, 무한도전을 짤방만 보는 듯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굉장히 감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공유하죠. 그렇죠? 공유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신 알려주는 건데. 그죠? 그리고 쭉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 안 보여. 이런 경험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제다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 카피가 이런 거. Save the Universe. 뭐 어차피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내 꿈을 담는 거예요. 원래 회사의 꿈을 담는 게 이 카피인데 이 메시지죠.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슬로건 돈 들어요. 안 들잖아. 우주 정도 구해보자. 라는 그런 대단한 꿈을.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대표이사 하고 있고 여기 석 대표님을 포함한 4분의 공동 경영자를 했습니다. 제가 경영을 맡고 석 대표님은 IT, 원래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하셨었잖아요. IT 쪽을 지원해주고 계시고 또 영화 변호인 제작하셨고 지금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하고 계시는 최재현 대표님이 영상 쪽을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컨브로더라는 글로벌 PR 그룹 대표하셨던 그 박일준 대표님이 PR 쪽을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글로벌 리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국내에서 유일해요. 그 회사의 대표인 공득일 대표 5명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십니다. MCN은요 이런 거예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MCN은 지금 사실 좀 전통적인 MCN 모델은 아닙니다. MCN은 어떻게 탄생하냐면 2009년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헬 아메리카니까 거기도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뭐 좋은 SM이나 YG나 이런 데 못 들어가면 방송국의 간택을 받지 못하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이 네트워크가 뭐 파티에 가서 좀 이렇게 놀아줘야지 뭐 이게 간택 받을까 말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인 헐리우드 시스템의 염증을 느낀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야 난 너랑 안 해. 나는 내 방송국 열래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연 거예요. 근데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나 아우 저 TV 재미없어요. 저 TV 켜면 재밌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태양의 후예 정도 나와줘야 굳이 난 저는 좀 썰전밖에 안 봐요. TV에서. 코드 커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이게 막 근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채널이 막 늘어나고 구독자가 1000만, 2000만, 3000만, 5000만까지 가고 뷰수가 누적 뷰가 수십억 뷰를 하게 되니까 기존 미디어 회사들도 경계하기 시작해요. 경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들, 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야 너무 커졌어 우리를 지원해줄 회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채널들의 연합체가 상생하는 거예요. 그 크리에이터들이 회사를 세운 게 MCN 회사예요. 그 중에 메이커스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디즈니에 인수를 당했는데 2011년에 디즈니가 무려 5조 원을 주고 그 회사 사요. 왜? 자기네가 못 이길 거라고 판단하니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집니다. 야 디즈니가 뭐 MCN이라는 걸 샀대. 5조나 주고 샀대. 이게 뭐야 도대체. 거기에 눈독을 들였던 회사가 국내 CJ라는 회사예요. CJ ENM이라는 회사가 눈독을 들인 거죠. 이 CJ가 그래서 MC 사업을 만듭니다. 근데 국내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없는 거야. 우리는 유튜브에 VOD만 올렸지, 뭐 여기다가 뭐 이런 재능, 예능을 올리고 이런 크리에이터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해요. 근데 딱 보니까 유튜브에는 없는데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네. 흔히 BJ라고 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유튜브로 옮겨오죠. 퍼가지고 옮겨오죠. 그게 한국 MCN의 태도. 그렇게 해서 뭐 트레저 헌터라는 회사, 뭐 CJ ENM, 다이아 TV, 뭐 비디오 리리지, 메이커스 뭐 이런 회사들이 생겨난 거죠. 저희는 그거보다 좀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MCN 회사의 기본은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근데 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국도 아니에요. 왜? 컨텐츠를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거지.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버는 수익을 다 공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MC는 그게 아니라 그 채널을 계약하고 채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널과 계열, 채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운영 관리를 대행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채널을 이제 관리를 맡긴 크리에이터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돈 벌어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일인 거죠. 연예인급은 MC는 안 하죠. 안 해요. 뉴미디어에서 연예인급의 인기를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MC의 쪽은 재능이 뛰어난 거지. 그리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소재들을 다루죠. 레거시에서 욕 못하잖아요. 예전에 염색도 못했어요. 문신하고 지금 못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게 진짜 또라이들인 거죠. 크리에이터는 또라이예요. 상또라이.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를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전에 그들이 이제 뭐 덕후들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죠. 근데 이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유명해질 수 있게 됐다. 이게 MCN이라는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채널을 정비하고 그들의 콘텐츠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그걸 정비해주고 그걸 알려서 그들에게 광고주를 붙여주고 그들의 광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들의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일. 마지막에는 이제 돈도 벌어서 그들에게 회계를 돈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한 고민 한번 해봐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10억을 벌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4억 정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오로지 창작에만 집중해라. 나머지 영역은 우리가 해준다. 이게 MCN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등장할 때 작년 8월 15일에 설립이 됐고 작년 3월부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8월 15일에 의미 있는 건국절에 이제 보도자를 뿌렸는데 그때 이제 들고 나온 게 어차피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서 이 시장에서는 못 먹고 산다.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발굴되기만 다 발굴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무리 조회수 올라가도 1000만 뷰를 넘기 힘들다. 그러면 억 단위로 가려면 글로벌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글로벌 퍼블리싱을 강점으로 들고 나왔어요. 이런 우리 강점들이 있어요. 채널도 있고 글로벌 퍼블리싱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작년에 이제 맥스 서밋이라는 전문지 마케팅 전문지에서 선정한 7대 MCN에 이제 뭐 CJ 다이아랑 같이 이제 선정이 됐고 지금 저희가 선을 그은 아까 아디다스처럼 선을 그은 건 지금 MCN은 전부 10대 시장입니다. 10대 시장. 캐리든 양띵이든 대도서관이든 구독자는 다 같아요. 전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좋아하죠. 그 시장은 이미 포하고 그 시장에 뛰어드는 건 경쟁 전략에 입각했을 때 미친 짓이다. 선을 긋자. 힘들더라도 다른 길로 가자 했을 때 어른들의 MCN이라는 컨셉트를 만든 거예요. 결국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럼 미리 가서 길목을 지키자 해서 이제 어른들의 MCN. 근데 어른들의 MCN은 이제 성인 방송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주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 작년에 그 스타워즈 진짜 꿈을 꾸면 이루어지더라고요. 회사 이름을 제다이라고 지었더니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나왔는데 디즈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보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홍보를 해달래요. 돈을 이만큼을 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첫 프로젝트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이게 스타워즈가 개봉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서 젊은 세대는 모르잖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기존의 6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전달해주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MCN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했죠. 정말 포스가 함께한 거예요. 놀라웠어요. 저는 진짜 놀라웠어요. 제가 40년 전에, 아니 30몇 년 전에 스타워즈를 보면서 꿈꾸던 사람이 진짜 스타워즈의 라이센스 갖고 있는 회사랑 일하게 된 거죠. 이걸로 사실 회사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매니아들, 특히 SF 같은 SF 저는 어른들이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꿈 꾸죠. 자기가 꾸지. 그런 꿈 말고 여러분 아직 뭐 예비사회인이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봤어요? 픽사에서. 거기 보면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코끼리처럼 생긴
이게 뭐예요? 어릴 때 상상으로 놀던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 상상 속의 친구지. 근데 걔가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떻게 돼? 죽어요. 빙봉이 만약 죽잖아. 얼마 슬퍼요 그거. 빙봉이 죽잖아. 그 자기 주인을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뭐야? 그게 꿈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대통령 이런 거 말고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막 망토면 막 동네 뛰어다니고 날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나는 스타워즈 보면서 진짜 저런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고 싶었고 정말 모험을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기 보물섬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막 와, 저 항해 배를 타고 쫙 먼 세상으로 가보자. 이런 게 꿈이잖아. 우주를 여행하고 이런 게 꿈인데 이게 언제 없어져요? 돈 맛을 보면 없어져.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꿈이 사라지기 시작해. 왜? 꿈이 바뀌어요. 뭘로? 맛있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안정적인 직장. 이것도 꿈이죠.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망은 망인데 욕망. 내가 얘기했던 건 대망. 그 꿈을 잊어버리고 가요. 이 나라가 왜 이 개판이야? 어른들이 꿈을 잃어버려요. 꿈꾸는 어른이 별로 없어. 주변에 없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 만나면 전부 야, 나 대출이 얼마나 나왔다. 나 명퇴당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한심하죠. 근데 한심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것도 있고. 그럼에도 꿈을 꾸자. 근데 그 꿈을 꾸게 만드는 동력들이 있어요. 우리 SF 같은 거,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영화를 어벤져스를 왜 봐?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잖아. 근데 보잖아. 보면 즐겁죠. 왜?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 꿈꾸는 컨텐츠 만들어보자. 그래서 SF 같은 거, 뭐 판타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된 공략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현재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거 옛날 자료라서 안 되는데 200명 정도 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고요. 정말 또라이 중에 또라이도 당월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넷플릭스는 그 1인 아카펠라로 조회수 300만 뷰까지 했던 유명한 뮤지션이에요. 뮤지션. 여기 조승현 씨는 많이 봤죠? 비밀 독서다 뭐 이런 데 차이나는 독을 나오고 있는 친구도 지금 현재 저희 크리에이터고, 야주라는 친구는 책 4개국어를 하는 독특한 피트니스 코치예요. 근데 4개국어를 하고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물뚝심성님은 팟캐스트 굉장히 유명한 어른과 불의 노래라는 왕좌의 게임을 분석한 걸로 회당 100만 뷰 다운로드를 엄청난 크리에이터예요. 역사 지식 크리에이터죠. 이런 사람들이 저랑 하고 있고, 이제 전부 저희 크리에이터입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마술사도 있고, 연기자도 있고, 뮤지션도 있고, 연기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댄서도 있고, 매니아들도 있고, 피규어맨 40만 점 피규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현직 의사도 있어요. 성형외과.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채널을 만들고 시청자와 호흡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영향력을 만드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 영향력으로 세상에 좀 좋은 일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재단을 해서 만들었어요. 왜 세이브 더 유니버스냐면, 제가 이 재단을 원래 저는 팀버튼이라는 기업 교육하는 회사를 10년간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넘겼는데, 그 회사가 하던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제가 세월호 사건을 본 거예요.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걸 보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했고 이 나라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내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미디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다음에 이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이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 구하자고 했다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태안에 석유선이 침몰했을 때 100만 명씩 자원봉사 같은 나라인데, 근데 누구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셀럽들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키우자. 그런 개념이 이제 그린 셀러브리티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엔에 가서 인권 연설을 하죠. 중동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유아인 정도. 비슷하다. 유아인 정도가 있죠. 군대 가야 되니까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히어로. 여러분 주변에 영웅이 있으십니까? 정치인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마블 어벤져스와 이런 거에 열광해요? 현실에 영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웅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망가진 세상을 좀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직접 키우자. 그래서 우리 게다가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다른 MCN만큼 뭐 채널에 구독자가 많고 이렇지는 않아요. 커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는 확실해요. 포스는 있어요. 세상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크리에이터랑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꿈이 뭐냐? 거기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바로 아우지. 필요 없어. 그런 애들은 많거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해요. 돈 벌어야죠.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질문을 항상 물어봐요. 거기에 잘 대답하는 사람. 지금 뭐 여러분 나이 때 크리에이터도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청춘 씨 바람들 막 거기 구영모 이런 GP철수 국뽕 이런 애들도 우리가 계약 초기 단계. 그게 구영모네 만났을 때 그게 학생이에요 아직. 학생일 때 만났는데 현모한테 질문했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만들고 걔는 고아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꿈을 갖고 있더라고. 28밖에 안 되는. 너무 멋있는 꿈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 제자랑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약속을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라고 믿어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저희가 그런 재능을 키워드리고 마치 기름에 들어온 팝콘처럼 팍 튀겨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다 했어요. 왜냐면 일찍 좀 끝내서 궁금한 거 뭐 대답하고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궁금하잖아. 그런 거. 경찰 얘기에서 진심 얘기까지 MCN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1시간 반밖에 안 된 짧은 우리의 인연, 뭐 여기 만나고 그냥 앞으로 여기서 99%는 나랑 못 만나요. 인연이 그래. 사람 인연이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150명을 넘지 않아요. 여기가 150명 중에 나와 어떤 인연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심이 담긴 구절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칠 거예요. 중용 23장에 혹시 중용 23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현빈 나왔던 거 그죠? 현빈이 정주로 나왔던 영민 내가 오늘 너무 에너지를 써서 자꾸 까먹어. 되게 진지하게 해야 돼. 시작부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몇 번째 강의를 해볼까요? 네 번째. 강의 평가하는 거 안 하나요? 어디 가서 또 1등을 해야 돼. 직성이. 질문 있으면 편하게. 강의 되게 재밌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배달의 회사가 되게 해외 시장을 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럼 해외 구독자를 늘린다는 말씀이랑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국내 크리에이터랑 계약해서 해외 시장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해외 크리에이터를 계약해서 하는 건지. 그렇죠. 그렇게 단순한 접근법도 가능하죠. 현재 다른 MCN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데 외국, 뭐 미국 뭐 이런 크리에이터 계약하죠. 저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중국 영상 봐요? 베트남 영상 봐요? 심지어 미국 것도 잘 안 봐요. 코난 오라이언 정도 나와줘야 보지. 안 보죠, 유민들. 그럼 우리 그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겠죠. 근데 놀라운 제가 그 경험을 하나 한 게 아델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나라 한 여고생이 아델의 커버를 불러가지고 조회수 수천만 뷰를 하면서 미국의 토크쇼까지 출연하는 걸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글로벌 언어라는 게 음악이구나, 춤이구나, 예술이구나, 아트는 경계가 없구나, 심지어 넘버버리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크리에이터의 약 60%가 대부분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춤과 노래를 통해서 시청자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굳이 영어를 잘하고 뭐 중국어를 잘하지 않아도 그들은 음악이라는 언어와 춤이라는 언어로 시청자가 되는. 저는 그게 글로벌 시장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쪼개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다르죠. 남미와 북미가 다르죠. 중국하고 일본은 또 달라요. 동남아가 또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부터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너무 인터넷에 폐쇄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 유튜브가 안 돼요. 페이스북도 안 돼요. 중국은 자기 플랫폼을 써야 돼요. 근데 돈을 안 나눠줘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지금. 일본은 MCN이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어요. 훨씬 큰 규모로 되고 있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뭐 한류, 일본에 없죠 지금. 일본에 한류 사라진 지 오래예요. 중국이 좀 한류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거기라고 봤어요. 동남아 시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동남아 시장. 여기 현지에서 그 동남아 사람들이 한류 음악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음악과 춤을 이 동남아 쪽에 퍼블리싱 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거기서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 저는 그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대단한 글로벌이고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로마가 하루아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KBS, MBC도 중국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진출을 더 못했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미국에 진출해서 개봉해서 대박 난 게 제일 크게 난 게 용갈이에요. 아니야, 기호. 기호가 제일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차곡차곡 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또. 네. 어른들을 위한 MCN이라고 하셨는데 아까까지 접수를 한거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좀 나이가 먹고 이러면은 취미 생활에 투자할 시간이 되게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지만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른들을 위한 MCN이라는 컨셉을 잡고 어른들의 라이프 쉐어를 좀 가져가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그거 알면 좀 있겠습니까? 또 상장해가지고 유유자적 물러다니죠. 알아가는 중이죠. 근데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이 아까 그 주주분들과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네가 촉대 대표해라. 저는 사실 그때 이제 MCN이랑 저 처음 알았죠. 작년 3월에. 저도 여러 번 비슷해요. MCN에 대한 이해도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알 뿐이지. 비슷해요. 근데 그때 MCN 시장을 조사해보니 뭐 양띵이 1등이고, 그때 캐리 이번에 뜨고. 근데 그게 애들 거잖아요. 나는 그 재미가 없잖아. 내가 재미없는 걸 내가 만드는 게 과연 그게 말이 되나?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야 되겠다. 내가.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뉴미디어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뉴미디어가 팟캐스트 중에 이제 낙공수였어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명박을 뽑은 사람이에요. 헐. 저는 8년 전에 정치의식이 없었어요. 선호하는 당도 없었어요. 뭐 새누리당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때 경제가 중요했으니까 저 사업했고
아무 생각 없이 뽑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낙검수를 통해서.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는 다 침묵하고 있었던 사건을 뉴미디어가 아주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을 밝혀냈는데 아직도 처벌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뉴미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어른들이 이런 걸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크리에이터들의 상당수가 팟캐스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같아요. 뉴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와 정반대로 가요. 기존 미디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 솔직한 얘기를 해요. 네. 뉴미디어죠. MCN은 아니죠. 거기는 뉴미디어란, MCN은 뉴미디어라는 인더스트리의 한 분야고, 뉴스타파는 뉴미디어 중에서 이제 저널리즘, 뉴미디어 저널리즘을 알리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여러분 좋아하는 허핑턴 포스트나 인사이트나 이런 포프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저널리즘 영역이고, 저희는 그중에 동영상 영역이니까 좀 다르죠. 뉴미디어는 기존 미디어를 다, 그러니까 4대 매체라고 하죠.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제외한 게 뉴미디어예요. 제외한 건 뉴미디어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한 어른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게 앞으로 가장 많이 들을 질문이 뭘 것 같아요? 꿈이 뭐냐일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꿈이 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듣게 될 질문일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이럴 때. 근데 거기에 정말 바로 용수철처럼 팍! 내 꿈이 이거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절대. 꿈은 여러 개예요. 여러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저도 배운 건데 꿈 가르쳐준 데가 있어요. 꿈을 설계하는 걸 가르쳐준 데가 있어. 박한기 대표라고 메타 브랜딩이라는 브랜딩 회사 대표님 저랑 친해요. 그분 수업 우리 오라고 해서 다 들었는데 저도 배웠어요. 제가 아직 이게 딱 공부하잖아. 남의 거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뭐 굳이 들어야 돼? 이랬는데 그날 가서 너무 많이 배워서 꿈의 궁전을 이렇게 설계하는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꿈의 궁전은 저기 주축들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게 이제 궁전을 설계하는 건데 이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꿈을 세 가지로 나눠요. 욕망, 소망, 대망. 그래서 작은 꿈들이 있죠. 집을 사야 집 사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이런 게 다 작은 소망이라는 소망. 욕망은 아주 기초적인 거,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고 싶어. 이런 게 욕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는 거야. 그래서 9개로 나눠요. 이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대망인데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모든 게 완성돼야 꿈이 완성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이 이론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박한기 대표가 만드신 건데 나름 아주 리즈너블해. 꿈이 한자로 망이라고 해요. 꿈 망자. 꿈 망이, 그러니까 희망의 망자는 꿈이에요. 소망, 욕망, 대망 다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여러 개일 수 있다. 근데 꿈을 하려면 이 밑에 있는 욕망부터 알아야 돼.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 욕망 위에다가 소망을 얹고 소망을 쌓다 보면 대망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 박한기 대표님 이론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배웠으니까. 꿈이 뭐냐 그러면 저에게 꿈이 세 가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면접 통과야. 안 모르겠어요? 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망, 욕망, 소망, 대망.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꿈들이 있죠. 근데 최종 꿈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나 같은 뽑는다. 토익 점수 좀 안 좋아하는 나 같은 뽑는다 진짜.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후배들 중에 꿈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소서에 쓰는 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 쓰면 결국 자기의 꿈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해봐요. 글로 써야 돼. 생각을 하면 생각 다 날아가요. 생각은 다 날아가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여기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아재 개그 하는 적자 생기로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자. 적어보세요. 그런 걸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사명선언. 나의 꿈을 적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밌는 얘기야. 저는 종교가 2개입니다. 희한하죠. 4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신학대학을 갈 뻔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절을 다닙니다. 교회를 끊지 않았어요. 가요. 저 종교가 2개예요. 이 2 종교가 달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불교에 심취해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야. 40년 동안 우리 외할머니는 저기 악마들이 사는 데라고 했어요. 마귀들이 사는 곳이다. 절을 보면. 근데 가보니까 뭐 마귀야. 독도한 스님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스님 만나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있죠. 소리를 치면 소리가 돌아오죠. 그럼 생각은 돌아올까요? 멋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런 게 없어.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40년을 다녔는데 못 느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좋은 게 많은데 목사님한테 내가 못 느꼈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소리가 보이냐는 거야. 소리가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 거지. 보이지 않잖아. 근데 소리는 보이지도 않는 게 갔다가 돌아오는 걸 자기가 믿으면서 왜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건 똑같은데 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안 믿냐는 거지. 생각한 대로 된다.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파저티브 싱킹,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라고 학자들 얘기하죠. 근데 이게 앞단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못 믿는 거야. 웃기지 마, 씨. 긍정적인 사고 했더니 좋은 일 안 생기던데. 스님이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건 우주의 뜻이라는 거야. 근데 돌아오는 건 확실하다. 근데 언제 돌아올지. 이게 여러분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비밀.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시크릿, 성공한 사람들의 그 비밀을 파헤쳤더니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자기 긍정적인 사고를 하더라고요. 우주의 그 에너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꿈이 그래요. 내가 꾸는 꿈은 계속 보내야 돼. 발산시켜야 돼. 그래야 거기에 화답을 해. 다른 생각. 그 질문. 야, 점점 이제 강의가 종교 부흥회처럼.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끼니까 그래요. 아까 아벨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영상을 올라갔잖아요. 아벨 영상 찍었을 때 혹시 그 영상이 어떤 경로로 퍼져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잘 알죠. 저는 인터넷을 어릴 때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유명 대형 커뮤니티들을 많이 있어요. 로리엘, 크리아, 비신사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인데 주로 다음에 대형 커뮤니티인데 그래서 거기서 여러 그런 것들이 섞이니까 가장 최신의 그런 사이트마다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MCN 채널에 대해서 계약한다고 하셨잖아요. 홍보가 문제이긴 하잖아요. 구독자 수를 늘리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될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 회사에 필요 없으시 필요한 거예요. 아, 진짜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제 이메일 아까 보셨죠? 이력서 하나 보내주세요. 근데 필요해요, 진짜. 저는 20대가 아니니까 나는 20대 그걸 모르거든요.